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당 연봉이 5천이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약 340만원 정도예요. 세후로요. 그럼 부부 맞벌이면요 680만원입니다 680만원에서 200만원을 대출 상환을 나간다. 네. 그럼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480만원이죠 근데 맞벌이 부부가 과연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 생각은요, 아무리 아껴도 250에서 300 나갑니다. 네. 그럼 남는 돈 180만원. 네. 여기서 플러스로 뭔가 맞벌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들어간 돈 추가, 네, 또는 외식하는 비용, 본인들의 용돈, 공과금 등등등등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남는 돈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즉 세전 1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유있게 살지 못해요. 세전 1억은요, 세전 1억은 요즘 너무 흔해요. 네, 너무 흔하고, 물론 제가 세전 1억 안됩니다. 하지만 세전 1억이 정말로 흔해진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네, 흔해진 세상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 박사급 부부면은 한 사람당 한 1억 6천, 1억 5천, 1억 6천 받는데요. 세전으로. 둘이 합치면요 3억이죠. 3억이면 세후로 했을 때 거의 2억 한 2천, 3천 정도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연간요. 네. 그럴 경우는요, 이렇게 한 달에 200만원씩 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란 거죠. 태반. 자, 이럴 경우는 결국 정부에서는요, 네,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 거예요. 네. 자, 게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고소득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연봉 혼자서 7, 8천 벌고 외벌이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부 합산 세전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자, 세전 1억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일반적으로 직장이 서울에서 웬만한 기업들을 다니면요, 기본적으로 세전 5천은 넘어갑니다. 초봉이요. 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요새 다 맞벌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분들 기준에서 이야기하면요, 집 사는 데는 어떤 부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전 1억은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상투 잡느니 전월세 안주, 임대차 거래 예년 대비 5배 폭증. 매년 1만 건 안팎 증가했던 전월세, 올해는 전년비 49,213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전월세 거래량이 늘었다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매매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이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집 삽니까? 네. 건방지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갔어요. 요새 방송 하나 보니까 겸손하게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돼가지고, 네?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방송을 하더군요. 네. 참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런 거 보면은 고작 이번 상승장 한번 겪었다고 2017년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사가지고 조금 불을 잃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네. 결국은 시장이 꺾이니까. 네. 그들이 운이 좋았던 이유는요, 2019년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살짝 꺾였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그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서 펌핑질 했잖아요. 네. 펌핑질 했는데 결국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유동성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들의 주장은 2021년까지는 맞았어요. 네. 하지만 2022년부터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 그들은요, 하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락을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한 분, 전문가가 있는데, 부땡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는요, 떨어지면 하락인데, 그 하락이라 안 하는 사람들을 정말 저는 무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계속 유사 하락장이래요. 지금의 하락은 하락이 아니랍니다. 그냥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락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요, 참, 그게 말장난이지. 시장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소희님, 주선생은 투자자인가요? 네. 소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네. 주선생님은 투자자이지. 주선생님은 투자자인가요? 이렇게 물어야지. 님은 어디 갔습니까? 네. 소희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 했어요? 아니면 선생이라 했어요? 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네. 아무튼 그거는 제 방송 보시면서, 네. 차근차근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에잇! 이렇게 하시네요. 네.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자, 608님 반갑습니다. SH님 반갑고요. 엉망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주님 반갑습니다. 네, 비전님 반갑고요. 네,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네, 결국모더님 반갑습니다. 엠마님 반갑습니다. 김경환님께서, 네, 오늘 가입해 주셨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소희님은 제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해를 해가지고 내보낼게요. 네, 선지건문님 반갑습니다. 비전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조스님 반갑습니다. 오지 맙소사님 반갑습니다. 우수님 반갑습니다. 자, 지역으로 가볼게요. 네.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가 올 초에도 빌라 투자 모아 주택 하면서 막 이렇게 펌프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빌라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네. 엄청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빌라 거래량도, 네, 줄어들었고, 자,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매매가 하락은 심화되고, 서울에는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공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월세를 계속 거래를 한다? 그럼 결국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월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은 반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세 가격이 올라봤자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앞으로 흘러가는 건요, 침체예요. 장기적 침체. 근데 그 중에서 반등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또 반등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 반등이요, 대세 상승으로 흘러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0명의 부동산 유저가 있다면요, 플레이어가 있다면은 대부분이 집을 사겠다고 움직여야지 대세 상승의 그 심리로 흘러가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요. 네. 자, 대부분이 움직여야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어지는데, 0.05명의 저와 같은 투자자가 몇 건을 거래한 데서 그거는 시장이 달라지거나 바뀌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옥동자맘님께서 금리 상승이 워낙 급격하니 전세 마저 안 나간다는 것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지인님 반갑고요. 네, 싱크앤그로우리치님 반갑습니다. 김경환님, 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물어보세요. 이게 겨울이 되니까 코가 좀 많이 막힙니다. 이 비염이 좀 저는 적은데 코가 막혀가지고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역 부동산.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 경환님께서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네. 난 늘 운이 좋다. 저는 이런 아이디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자, 내가 운이 좋다라고 믿고, 내 운을 믿고 실행을 해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지인님 반갑습니다. 네, 지인님께서 울산, 권봉토님도 울산. 자, 울산에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자, 울산에 어떤 것이 궁금해요? 네, 울산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울산 동구 GLCT 자이 궁금해요. 네. 자,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울산 동구에 2021년, 2020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울산 동구를 매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울산 동구를 매수했을까요? 자, 뭐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 갭은요, 그때 뭐 높았으면요, 낮았으면은 4,600 밖에 안 들었죠. 근데 보세요. 3억 7천이 1억 5천 올라갑니다. 1년 5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집중하세요. 다시 떨어졌어요. 2년 5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샀던 사람들, 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외지인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네, 쓸어간 거예요. 네, 쓸어갔습니다. 자, 쭉 올라갔죠? 자, 올라갔죠? 37%. 자, 2년 보세요, 2년. 네. 자, 2년 후에 내가 즉시 매도를 했으면은 그래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때 세입자를 끼고 있거나 그랬으면요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다고요. 놓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본전이에요, 본전. 네, 본전. 자, 본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입한 그게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부동산 가치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집중한 것은요, 호재입니다. 무슨 호재요? 산업 호재. 자, 오늘 저기 SOL 최대주주, 저기 형님 뭐죠? 네? 그 형님 1호 뭡니까? 누구 방안이죠? 저기 사우디였나요? 사우디 왕자 방안? 네? 자,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 네, 방한해가지고, 저기 우리 대기업 총수들 줄 세워가지고, 네, 그거 뭐,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거, 재산 뭐 12조? 난 2600조, 2400조인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보니까 뭐, 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폼팔이고, 두 번째 앉아있는 사람은 저 뭐죠? 저 차팔인가요? 네, 차팔이. 폼팔이, 차팔이, 뭐, 저기 뭐, 무기팔인가요? 총팔인가?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비웃고 하던데, 자, 그래서 S-오일에서 또 울산이라는 지역에 또 몇 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집값이 대폭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호재는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공장 증설에 실질적으로 뭐 조단위 금액이 투자해요, 만약에. 그래서 공장 짓는 뭐 그 근로자, 네? 근로자 보시면은, 자, 공장 짓는데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증가한다 해가지고 집값이 오를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원룸이나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평택에 반도체 공장 짓죠. 평택 부동산 지금 대폭등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는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왔다가 가실 분들인데, 일용직인데, 네. 그냥 단순히 일을 했다가 일자리 잃으면 그 공사가 끝나면 나가실 분들입니다. 정착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집값 대폭등한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고 대폭등한다고 그렇게 난리쳤다가 지금 호구들 엄청 물렸죠. 네, 그건 똑같은 겁니다. 네, 산업 호재,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 아니죠. 네, 그런 걸 투자하면 안 돼요. 여기 본질적인 가치를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쭉 올랐죠? 네. 자, 이게 2013년도에 이때 입주했잖아요. 입주할 때 3억 3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억까지 올라갔어요. 4억까지. 자, 4억까지 올라갔는데 고작 몇 프로 올라갔어요? 20% 올라가고, 네. 이 4억부터 침체됩니다. 몇 년 동안? 5년 3개월 동안 침체돼요. 5년 3개월 동안요. 이런 지역은요, 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왜 안 되겠습니까? 산업 사이클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조선업에 호황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호황이 왔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오랫동안 긴데, 네? 거의 5년이나 세월 동안 하락하고 침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X는 X. 에너지가 없어요. 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리적으로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리가 바로 요렇게 반도형이에요. 반도형.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잖아요.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어디다? 부산의 영도. 자, 부산의 영도 보세요. 확장 가능성 없죠? 그냥 섬이에요. 영도. 자, 그리고 또 어디? 네? 저 오륙도 여기 있잖아요. 이런 곳은요, 확장 가능성 없다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떨어진 거 보세요. 자, 본전 오는데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물론 이때 대세 상승기 하면서 올라갔죠. 네. 하지만 얼마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확장 가능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제발. 살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중심입니다, 중심. 자, 부산은요, 어디? 내륙 또는 수영구 아니면 해운대. 네. 이런 곳에 사야죠. 네. 괜히 외곽에 저기 명지 있죠, 명지. 제가 사지 말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2020년 7월에 네, 해서 9억 50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돼요? 40% 빠지죠. 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게 왜죠? 반도 형태 고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수요가 약하다고요. 그냥 대세 상승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네, 아무튼 울산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요, 저는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네. 지웰시티 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네. 울산에 거의 근 10년 만에 등장한 신축이죠. 네. 중요한 건 뭐다? 세대수 2700세대예요. 2700세대가 생짜배기로 입주한다? 전세가 폭락 옵니다. 네. 이거 지금 마피 떴어요. 마피 뜨고 전세가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요. 네. 이런 걸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하게 차라리 남구나 울산 남구나 네. 남구든 중구든 이런 쪽에 투자를 하세요. 왜 자꾸 여러분 입지를 자꾸 낮추려고 하십니까? 네. 호재가 많아서요? 호재 따위는요 믿지 마세요. 호재는요 호구들 꿰려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자, 한우님께서 세종의 국회 이전 일정이 확정되었다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한우님 2020년도에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종이 마지막 정점 찍고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종이 하락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세종은요 전세가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추후에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있다가 깨울 거거든요. 그 시점은요 대전의 입주 물량이 터지는 2024년도 이후부터 세종의 매매가가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사당은요 예전부터 나왔던 호재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네,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경환님께서 광주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 주택용지 원룸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네. 광주 도시공사에서 공개 입찰한 거를 친한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매입을 했는데 평당 520만원 92평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 제 가격에 잘 매입을 한 건지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자 평당 520에 곱하기 92평이잖아요. 그러면 4억 7,800이에요. 토지만. 맞습니까? 맞죠? 자,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주택이 용도 지역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원룸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시니까 네. 원룸 짓는데 지가 얼마 들어가요? 평당 600 들어가나요? 600 들어가요? 네. 자, 아무튼 제 개인적 생각은요 지금 다가구를 올리잖아요.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 하면요 거의 9억 정도? 10억 정도? 취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이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마 90몇 평이면 방이 한 15개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잔금 치르고 3억 대출 안고 가야 할 입장인데 원금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나중에 원금이라도 회수할 타이밍이 올지 혹 투자한 금액의 반토막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될 확률은 없겠죠. 네, 근데 건축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원룸을 짓더라도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대출도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전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상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4억 7,840에 대출 3억 해서 1억 7,840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한 달에 3억이면은 원리금 균등이면요. 또는 네,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네, 금액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요. 사기 전에 저는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왜? 기다리면은 더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데 굳이 내가 이 토지를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토지는요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아니고 10% 가산이 붙어요. 네. 근데 물론 양도 차익이 있어야겠죠. 네, 있어야겠죠. 자, 제 생각은요 그래요. 이게 뭐 상업지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 주거지역에 원룸 짓는다. 뭐 2종이든 뭐 3종이든 간에 3종이면 좋겠지만 2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1종일 수도 있겠죠. 1종일 수도 있는데 딱히 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비자는 보이지 않고 그런 땅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마당에서 이게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토지를 샀다. 물론 토지가 그렇게까지 쉽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 토지를 갖고 내가 큰 돈은 못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울산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울산은 올해 내년까지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를 할 거면요 내년에 매수하시면 돼요. 예. 지인님께서 청약 당첨된 건데 마피라서 정리해야 하는 건지 버텨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남구 옥동 서건 가지고 있는데 마피 정리하고 남구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지인님, 제 생각은요 기왕 갖고 있는 거 층이랑 동이 좋은가요? 네, 좋으시면 전세로 세팅하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손해보고 매도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네, 손해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세 돌리시고 파세요. 네, 일단은 입주만 완료가 되면요. 울산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또 입주 물량도 없으니까요. 그때 또 소폭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아이초님 반갑습니다.